자, 그 이후에 특수상권에 대한 몇 가지 기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1교시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특수상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그 맨 첫 줄에 특수상권 간의 경쟁 시대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A라는 대형 쇼핑몰이 만들어졌어요. 2015년도에. 근데 그 쇼핑몰에 차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B라는 대형 쇼핑몰이 다시 들어섰어요. 이랬을 때 이때 A라는 쇼핑몰과 B라는 쇼핑몰이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밀려나는 쇼핑몰은 박살나버리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와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롯데의 롯데몰이 누가 먼저 들어갔다가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한쪽이 패배하는 그런 상황들을 곳곳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일종의 상권 경쟁인데요. 상권 마케팅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상권 경쟁의 문제라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적어도 특수상권에서 장사를 하고자 할 때,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몰에 들어가면 거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만약에 그 지역 상권이 워낙 커서 이런 몰이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다면 근데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히려 규모가 더 크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작은 규모를 내가지고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몰이 훨씬 더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가는 몰이 과연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거냐,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창업을 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상권 간의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두 번째, 앞에서 잠깐은 언급하고 왔지만 특수상권 창업에서 창업 자금과의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제가 아까 수수료 매장의 경우는 특수상권이 오히려 창업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롯데몰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일반 길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롯데몰이나 스타필드에 들어가서 창업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 매장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특수상권에는 그렇다고 그런 수수료 매장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상권에도 일반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들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특수상권이 창업비용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계약을 하고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창업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창업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제가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지켜볼 문제인데요. 치킨앤호프라고 제가 써놨고요. 뭐 제가 굳이 브랜드를 여기다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치킨앤호프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킨집인데 술도 파는데 매장 규모가 상당히 있는 곳이라고 치자고요. 이런 매장이 스타필드에 입점해 있다? 여러분 이게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치킨집이지만 대형 술집이란 말이죠. 대형 술집이 스타필드에 들어가서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타필드는 예를 들어 10시에 개장을 하면 10시부터 폐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바글바글 해야 되는 게 보통 특수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치킨앤호프 아이템은 낮 시간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점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매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낮 시간에는 거의 팔이 날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저녁에 일시 유동인구의 뒷받침이 돼서 장사가 잘 된다 해도 소위 낮에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저는 가동률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매장이 몰이 오픈되어 있는 거는 열 몇 시간이 오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은 한 서너 시간만 반짝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대형 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뭐든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더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줄에 특수상권에 더 적합한 아이템이 있고 특수상권에 더 소위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지 무조건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장사하면 왠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맨 마지막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그림도 그려봅니다. 특수상권에 그렇다면 특수상권에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500개 정도 되거든요. 6,000개가 넘는데 6,0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도 특수상권에 더 잘 어울리는 브랜드들이 있을 것이다. 또 실제로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브랜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특수상권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 아이템들을 특수상권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잘 매칭해 줄 수 있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역할들도 좀 우리 창업경영신문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스마트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도 그려내고 있다.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특수상권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과 그렇지 못한 아이템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수상권에 창업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창업이 특수상권에 어울리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